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402쪽에 5장 강론입니다. 이제 앞까지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었다면 이제 여기는 한 건 한 건의 건축을 할 때 지켜야 될 세부적인 규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 대지, 건물이 올라서는 땅이죠. 2절 도로와 건축선, 불났을 때 도로를 따라서 도망가자. 그러니까 3절 면적 등의 산정, 4절 걸치는 경우와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요. 제1절 대지, 굵은 1번 숫자 1 넣어주시고요. 1필지 1대지의 원칙. 1-1번 동그라미 1번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필지는 공간정보법에서 보시는 거죠. 대지는 뭐냐고요. 동그라미 2번 해설 대지의 범위를 정해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령, 제방관계법령 적용 범위의 기준이 된다. 개똥이 아저씨가 땅을 5개 갖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요. 5개 땅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 아니죠. 허가받은 그 땅에만 올라갑니다. 대지란 한 건의 건축 허가를 받아 한 세트 건축을 하려는 대상 토지를 말한다. 근데 건물을 짓는데 꼭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없죠. 2동, 4동, 아파트 단지 같으면 여러 동을 짓기도 합니다. 대지를 정할 때에는 한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정해야 된다. 1필지 1대지의 원칙. 이런 필지 단위로 매매됨을 고려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는 거고요. 그 아래 갑을 보도록 하시죠. 갑이 그러니까 4개의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땅 4개를 갖고 있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4동을 지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A동, B동, C동, D동 여기저기에 흩어놓게 되면 나중에 이게 한 세트인데 이 땅을 산 사람이 이 땅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거죠.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령,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한 필지에다 집어 넣으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땅 산 사람이 문제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 산 사람도 자기 목적대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병은 4동을 짓고는 싶은데 흩어서 짓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고요? 합필을 하면 되죠. 합필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 놓고 4동을 흩어서 지으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갖고는 이제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한두 번 나왔고요. 표의 두째 줄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 잡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공적인 목적에 따라서 잡는 거지 개인 필지선을 따라서 학교를 정하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그런 거 아니죠. 또 왼쪽은 사용 승인 때까지는 합필해 오겠다고요. 한 필지로 만들어 오겠다. 문제가 없죠. 오른쪽은 사용 승인 때까지는 끊어서 오겠다고요. 한 필지로 만들어 오겠다. 문제가 없죠. 표의 셋째 줄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 쪽이요. 404쪽에 굵은 2번 대지의 안전. 그러니까 건물 올라서는 땅이 탄탄해야죠. 이러저러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로보다 낮으면 비 왔을 때 빗물이 다 들이쳐서 생활할 수가 없게 되죠. 단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물이 다 그냥 쑥 나갔고 문제 없으면 괜찮죠. 동그라미 2번 가습한 토지, 물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성토, 지방계량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의도 63빌딩이요. 여의도 모래밭이잖아요. 모래밭에다가 63빌딩 찍을 때 뭔가 파일럿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겁니다. 그것을 한 자리에다가 60개씩 박아서 완전 땅을 콘크리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이와 비슷한 시설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어디라도 비가 내리죠. 어느 땅에도 다 비가 내리니까 빗물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손괴, 즉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대와 같은 축대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 옹벽입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옆으로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있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 빼는 구멍은 나와야죠.
그러니까 쭉 긁고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파이프 구멍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나머지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굵은 3번 대지 안의 조경이 있습니다. 건물 주로 이제 콘크리트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심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의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땅 면적 200 이상이면 나무 심어라. 동그라미 2번 위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무 안 심어도 된다가 있습니다. 책 그 법조문 순서가 그러하고요. 그걸 맞춰서 썼고요. 1번과 9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면 이미 다 녹지이죠. 나무들이 많죠. 그러니까 2, 3, 4 그러니까 2번, 3번 조그만 공장, 3번, 4번 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땅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올리는 공장. 그러니까 3번 바닥 면적 합계,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 바닥 면적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한 동마다 따지니까요. 여러 동이 올라선다 하더라도 1,500 미만인 공장, 찌그만 공장, 나무 안 심어도 된다. 4번 산업단지의 공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미 다 나무를 조경이 다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그 공장은 그러니까 거기다 공장만 지어도 된다. 5번 대지에 염분 있으면 나무 심으면 나무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6번 축사 돼지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돼지들아 미안하다 사람 돈 없다 나무 안 심어 줄 수 있고요. 7번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년 쓰고 버릴 거잖아요. 그거는 나무 뿌리 내리기도 전에 버립니다. 그 다음에 8번요. 그러니까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콘크리트 숲이니까 나무를 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4번요. 공개공지 확보가 있습니다. 표 첫째 줄여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는 빈 땅 내놔라. 그래서 사람들 쉴 수 있게 하자는 거죠. 터미널 앞에 사람들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대형 상가 앞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거기에다 또 사람들 많이 꼬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쉴 수 있게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내게 합니다. 그럼 바글바글 지역이 어디겠어요? 주상공요 녹관농자죠. 주상공이죠. 주상공 중에서도 일준, 상준, 주거지역에 전일준이 있습니다만 전용주거는 조용한 곳이죠. 상업지역은 다 바글바글이고요. 공업지역에 전일준이 있는데 전용공업은 도가스, 일반공업은 공업단지인 거죠. 일준, 상준에다가 상업이 추가되는 곳이죠. 편리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도시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바글바글 건축물, 그러니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러니까 6가지 용도가 28가지가 있죠. 그 중에 6가지와 다중 이용시설을 지을 때에는 그러니까 빈 땅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배는 이제 곧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쪽이요. 4-1번. 다음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4-2번. 공개공지 요건. 대지 면적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3번.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할 수 있다. 4-3번. 보도록 하시죠. 공개공지를 냈습니다. 그러면 공개공지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과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어느 곳에 건폐율 50%, 따라서 1,000짜리 땅이면 그 중에 500으로 해서 건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10층을 올렸다고 치죠. 그러면 5,000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공지 10%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10% 100 빠졌다고 치죠. 나머지가 900입니다. 900으로 해서 450으로 해서 올리게 되죠. 똑같이 10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4,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매장 면적이 훨씬 줄어들어 있습니다. 반발이 심하겠죠. 원래 건 찾아먹게 해줄게. 사람들 쉴 수 있게 하는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보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로 붙여서 원래 건 찾아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1배만 갖고는 4,950 안 되죠. 계속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니까 1.2배 이하에서 원래 건 찾으면 깨준다. 4-3번 동그라미 1번. 이제 법에서는 검표율이나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점, 단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에서 준 혜택을 또 깎아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음 쪽에 셋째 줄 작은 1번 용적률 1.2배 이하, 높이 제한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공개용지 확보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대지에 공개용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완화 규정을 준용한다.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러면 혜택 규정을 준다. 5번 대지의 분할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은 둘째 줄 끝에 작게 쪼개지 마라는 거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번 주거지역, 기타지역은 60 이상은 나와야 되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 이상은 나와야 되고 녹지지역은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환갑 돌아오시는 게 60이죠. 인상의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달 밝은 밤에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에 빠지고 중국신 200, 이태백이 있죠. 이태백 술 먹고 공업지역에 누워있다. 생뚱 맞잖아요. 이태백 술 먹고 녹지지역에 누워있다. 동그라미 2번은요. 세부적인 규정들을 보실 게 아니라 셋째 줄 법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건축법의 다른 규정들을 좀 더 보시면 이해가 나으시겠죠.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폐율이 50%고요. 그것을 충분히 좀 여유 있게 400으로 누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400짜리 건물이 있다고요. 작게 쪼개지 마라.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쪼개면 이 땅이 맹지가 되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지켜야 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기본순환에서 한번 보셨죠. 그러면 또 이렇게 쪼개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여기를 400, 600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되죠. 600분의 400이면 50%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림 자리는 비율은 그렇습니다만 200분의 800으로 쪼갤 수는 있죠. 그러면 도로에도 접하고 그다음에 건폐율에도 800분의 400 50%에도 어긋나지 않고 아무튼 땅을 쪼갤 때 숫자 60, 150, 200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쪼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2절 도로와 건축선요.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피난이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접해야 된다. 도로에 접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1번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2번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3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불이야 도망가자. 피난 규정이라고요. 결론요. 표로 하시는 거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가 있으면 건물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게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사람들이 우르르 나갈 수가 있다. 여기에도 다른 건물이 있다고 치고요. 이쪽에 있는 건물은 불났을 때 지금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이 상태면은 또 바깥으로도 건물이 뺑 둘러싸여 있으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깜깜하다고요. 맹지. 그렇지만 이쪽에 개구멍 열어놓으면 불났을 때 그쪽으로 도망갈 수 있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빈 땅이 있으면 그쪽으로 도망갈 수 있죠.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큰 덩어리 건축물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 건축물은 또 바가지로 불을 끌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야 되죠. 그래서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런데 바가지로 불을 끌 수가 없고 요 도로 너비가 6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2번 도로 역시 피난 목적이고요. 2-1번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를 말한다. 그 다음의 어느 하나가 디귿-1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즉 인도가 있는, 도망가야 되니까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수용을 통해서 공익사업으로 만드는 공적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귿-2번 건축 허가 신고 시에 시도자 시군구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곧 보겠습니다만 개인 간의 사적인 토지 이용 계약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도로라고 지정 공고한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뭐냐고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불이야 도망가자, 사람이 뛰어서 도망가야 되고 소방차 앰뷸런스 빨리 와야죠. 이쪽에서 2m 사람들 도망가고요. 이쪽에서 2m 도망가니까 여기 도로는 당연히 4m 이상은 돼야 됩니다. 넓이 4m 이상으로. 공법의 도로이죠. 따라서 관청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각종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 허가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도로이다. 공법의 도로니까 고시가 되거나 공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이것만 갖고는 도로가 아니죠. 대관령, 삼양, 목장형, 알프스 소녀 하이디도 뛰어다니고 사륜차도 다닐 수 있죠. 4m가 아니라 400m도 넘습니다. 건축법 도로 아니죠. 도로라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요. 이건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인도가 있어야 되죠. 인도가 있는 대부분의 도로들을 얘기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거죠.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했다. 개인 간의 사적인 토지 이용 계약에 대해서 관청에서 도로라고 특별히 지정해 준 겁니다. 내용은 곧 보도록 하시고요. 만들어져 있는 도로 옆에 건축할 수 있다. 아직 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예정도라고 지정된 것만도 도로가 될 수가 있고 그 옆에 건축할 수가 있다. 큰 혜택이죠. 여기에 대한 그 규정들이요.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에 대한 예외로 산동네 계단길, 계단길 세 글자 몇 미터요? 3m요. 막다른 도로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만든 규정이죠. 소방도로. 그 깊이에 따라서 너비가 2m, 3m, 6m 이상은 돼야 된다. 사적인 도로,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 도장 찍어준 거는 곧 보도록 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이고 법에 쓰여있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10글자죠. 지정 때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한 도로 폐지 변경 때는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 지을 때 도로를 먹으면 안 되죠. 그 도로를 먹어서는 안 된다. 건축할 때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건축선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2-2번. 보행 자동차 통행 4m 이상의 예외. 동그라미 1번.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구간에서는 너비 3m 이상인 게 도로가 될 수가 있다. 보행은 무조건 가능해야죠. 피난이니까 보행은 가능해야 되고 계단길 3m. 동그라미 2번. 막다른 도로요. 동그라미 2번의 제일 아랫줄 괄호. 소방활동에서는 소방호스 안의 표준 규격 길이 15m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그림을 보시죠. 쑥 들어간 깊이가 10m 미만이면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 1명 뛰어 들어가면 되죠. 너비 2m 이상. 그러면 그 끝자리에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게 도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깊이가 35m 미만이면 34m. 그러면 소방호스 3개가 필요하죠. 소방관 아저씨 2명이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너비 3m. 깊이가 35m 이상이면 그러면 소방호스 연결로는 압력을 못 버팁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야죠.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3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이죠. 기본순환에서 보셨습니다만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땅, B땅, C땅이 있습니다. 여기 2m 골목길이 있고요. 여기가 40, 여기도 40이라고 보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40입니다.
A. 도로에 42m 이상 접하고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죠. B. 할머니요. 도로에 40m 접하고 있으니까 2m 이상 접하고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원형. 이게 도로냐고요.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 35m 이상이면 너비가 6m는 돼야죠. 깊이가 40m, 35m 이상이니까 6m가 돼야 되고 얘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니까 C1 건축할 수가 없죠. C2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A 할아버지, B 할머니한테 꾸벅꾸벅 인사 잘 드리고 많이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나도 건물 지을 수 있게 할아버지 땅 요만큼 도로로 쓰게 해주세요. 할머니 나도 건축할 수 있게 할머니 땅 요만큼 도로로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비 6m를 잡으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C2가 A 할아버지의 동의서, B 할머니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그 동의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C2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도로라고 지정 공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도 도로, 여기도 도로죠. B 할머니 자기 땅이지만 도로니까 이 자리다가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줄여서 그러니까 다음 쪽 410쪽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설 지금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2번. 단 다음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번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을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2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 그 경우에 A, B에게 큰 피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해서 C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유규정에서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예외 없이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폐지 때는 예외 없이 A, B, C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 C가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즉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이익 줬다가 쉽게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C가 동의해야만 도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도로 양쪽 선이 건축선이죠. 굵은 3번이요. 동그라미 1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도로만이 아니라 지금 보셨듯이 예정도로도 도로, B 할머니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을 그러니까 쓰라고 도장을 찍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땅이지만 도로로 정해졌으니까 그 자리에다가는 건축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3번 넷째 줄 괄호요.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는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유 너비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 위에 있는 그림이요. 양쪽에 땅은 있지만 골목길 2m짜리 골목길이면 도로가 아니니까 건축할 수 없죠. 그러면 중심선에서 2분의 1씩 잡아서 도로로 정하면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양쪽에 건축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보시죠. 근데 소유 너비의 2분의 1입니다. 여기는 양쪽으로 2m, 양쪽으로 1.5, 양쪽으로 1, 양쪽으로 1.5, 양쪽으로 3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문장이요.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유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아래 그림이요. 그러니까 골목길 2m, 그러니까 땅 건축할 수 없죠. 근데 건너편에 하천이 있어요. 그쪽으로 도로를 먹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천 쪽 경계선에서 소유 너비만큼 다 나오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생략하고요. 나온 적 많지 않습니다. 예전 6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자료도 남아있지 않는 옛날 자료입니다. 굵은 4번이요. 지정건축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된 건축선이죠.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된 건축선이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법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 보시는 지정건축선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걸 아예 지우고 가죠. 그러니까 보시는 그러니까 지정건축선은 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답답하다, 물렀거라 라고 하는 거에서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먼저 그림 보시죠. 그러니까 굵은 4번, 3번 아래, 동그라미 3번 아래 그림. 그러니까 A 동네 양쪽 다 도로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다 지킨 거죠. 근데 오른쪽이요. B 동네 양쪽 다 도로 먹은 적 없습니다. 근데 건물이 뒤로 빠져 있잖아요. 훨씬 시원하고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걸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주위에 어느 사람이 툭 튀어나와 버리면 답답해지죠. 그래서 관청에서 지정건축선, 요 선을 넘지 마라고 정하는 겁니다. 문장이요. 동그라미 1번 득특시군구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답답하다, 물렀거라 라고 하는 거죠. 답답하다, 도시지역, 물렀거라, 4글자, 4m 이하에서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건물 지을 때요. 여기 대지 면적 빼고 계산해야죠. 왜 그러냐면 여기 B 할머니만 경우를 따져보자고요. B 할머니가 여기 도장 찍어준 게 이 자리가 200, 나머지 이 땅이 800이라고 치죠. 그래서 B 할머니 토지 등기부에는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건폐율 50%가 허용된다고 치죠. 그래서 1000에 50%, 여기다 만약에 500짜리 건물을 올리면 여기에 500짜리 건물을 올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나중에 도로를 만들어 갔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도로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B 할머니는 돈 받고 이건 이제 도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500짜리가 있으면 800분의 500이면 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썰어요? 건물을 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는 빼고 계산해라. 400짜리로 올리라고요. 400짜리로 올려야 나중에 이쪽가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건축법 도로로 잡힌 거는 대지 면적에서 빼라. 근데 지정건축선은 그냥 답답하다 물렀거라. 뒷땅인데 건물만 뒤로 빠져 있는 거죠.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굵은 5번이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지표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다. 지표 아래 부분으로 대문 담장 기초를 위해서 건축선 조금 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도로가 있다고 치죠.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됩니다. 담도 역시 도로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담을 무슨 컴퓨터 기판 꽂듯이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의 기초를 잡는다고 했을 때 도로 2선에서 지금 요만큼 넘어온 거죠. 요만큼은 봐주겠다. 지표 아래 부분 조금 넘어오는 건 봐준다.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괄호 화물차 적재함 높이가 4.5m입니다. 따라서 4.5m 이하에서는 밖으로 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도로면 높이 4.5m 이하 출입구 창문 등은 수직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밖으로 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3절 면적 등의 산정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제 개념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부터 계속 알고 계시는 거죠. 굵은 1번 건폐율이요.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이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많은 분들 건대, 연대 그러시더라고요. 됐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에서 아시는 거니까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건폐율 40%, 용적률 240%인 경우 최대를 적용하면 즉 1000분의 400으로 특정하고요. 특별히 정하고요. 1000분의 2400, 2400으로 하면 400과 2400으로 지을 때 옆 그리며 반듯하게 지으면 6층, 위로 올라가면서 뾰족하게 지으면 6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건축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동그라미 4번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에 따른다. 국토계획법의 건폐율 797-242, 용적률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이 있죠. 단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이 건축에 대한 더 특별법이죠. 특별법에 따른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면적이 바닥 면적 합계이죠. 따라서요. 대지 면적이 뭐냐? 다음 건축 면적이 뭐냐? 그다음에 바닥 면적은 뭐고? 연면적은 뭐고? 근데 또 특별한 경우요. 용적률 시기가 연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었죠. 이 연면적이 다르다고요. 요약한 표가 있고 나중에는 요약한 표만 보셔도 되고요. 설명으로 가시죠. 다음 쪽에요. 414쪽 굵은 2번 대지면적, 지도상 면적입니다. 동그라미 1번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땅이 울퉁불퉁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지도에 나타나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 면적을 제외한다. 1번 아까 그림에서 그 B의 할머니요. 그쪽 얘기였죠.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역시 제일 아래 괄호요. 머지않아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2번 작은 2번 대지 안에 도시군 계획설,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3번 건축 면적이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따라서 위에서 내려다 본 면적, 그림자 면적입니다. 무게는 물론 그림자는 엄밀하게는 바깥선에 걸리겠습니다만 무게가 벽의 중심선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중심선부터 잡는 겁니다. 외벽의 중심선.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어느 건축물은 뭔가를 이렇게 쫙 뻗어놔야 되겠다고요. 그런데 저 아래 공간은 다 허당 공간이죠. 너무 아깝다고요. 끝에서 빼주겠다. 비 들이치지 말라고 처마, 햇볕 들이치지 말라고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쭉 뻗어져 있으면 끝에서 빼준다. 1번 전통사찰 4글자 4m요. 2번 축사 돼지집 3글자 3m요. 한옥 2글자 2m요. 기타는 1m 빼준다. 1, 2, 3, 4m 빼준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 작은 1번. 집 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건물이 있는데 옆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데 1m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 쓰는 공간이 아닌 거죠. 무슨 출입이라든지 아니면 넘어지지 말라든지 특별한 목적이니까 그 자리는 빼준다. 기타 나온 적 없습니다. 굵은 4번이요. 바닥면적. 바닥면적 동그라미 1번 정의. 예.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 즉 각층의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옆 그림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몇 층 바닥 면적, 몇 호 바닥 면적이라고 특별히 정해야 바닥 면적을 얘기할 수 있다. 어느 가게 가세요. 아가씨 여기 물건값 얼마예요? 예, 어떤 거요? 물건값 얼마냐고요? 어떤 물건 원하시는데요? 그냥 물건값 얼마냐고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죠. 찍어야 된다고요. 옆 그림의 제일 아랫줄. 옆 그림이 지하 1층 1000, 1층 1000, 2층 1000, 2층에 201호 500 등으로 돼 있으면 1000, 1000, 1000 합쳐서 3000은 그림의 제일 아랫줄.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3000인 거고요. 그래서 건물을 통째로 산다. 그때가 연면적이고 우리가 월세 내고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바닥 면적이라고 하면은 정해야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 1000. 각 호요. 이 건물의 201호 2층 사무실 A 바닥 면적 500이라고 특별히 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나오지는 않는 거고요. 각층의 일부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요. 근데 바닥 면적에서 빼준다는 게 있습니다. 바닥 면적.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세 보증금 묻고 그다음에 세 내면서 쓰고 있는 어느 특정한 공간인데요. 거기서 빼준다. 동그라미 2번, 작은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우태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주유소 캐노피 같은 경우를 들자고요. 비 오는 날
이거 없으면 주유하는데 빗물 들어가고 자동차 사고 생기겠죠. 고장 나겠죠. 그래서 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는 걸려 있지만 비둘기가 볼 때는 보이겠지만 사람이 볼 때는 위로 판이 있는 거지 저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끝에서 1m 빼준다는 겁니다. 2번 주택의 발코니,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곱한 값을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란 법조문은 발코니란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음 쪽 보시면 416쪽이요. 노대, 발코니, 노대 등은 기본적으로 아래층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면요. 그러니까 주택의 발코니요. 아래층에서 불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뻗어놓은 게 발코니예요. 그러니까 1.5m면 불길이 올라와 번지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벽에서 1.5m는 빼준다고요. 근데 너무 많이 뽑으면 부러질 수도 있고 많이 뽑으면 이 뒷부분은 나가 있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니까 아파트 거실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딱 그 정도로 짓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이제 프랑스 말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로티, 기둥, 그 밖에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 공동주택 경우에는 이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1층 그 주차용으로 쓰는 공간 아시죠? 4번 승강기탑. 누가 월세 내고 쓰는 공간 아니죠.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사람이 1.5m 안 되는 사람 성인은 그렇게 많지 않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층고가 1.8m 이하인 다락. 이쪽은 낮으니까 역시 비슷한 구조입니다. 굴뚝 등등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누가 사람 쓰는 공간이 아니라고요. 5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이제 공적 시설인 거죠. 7번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끔 보면요. 어느 건물에 바깥에 판때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 공간이 열 손실 방지, 미관을 위해서 내놓은 건데 그 사이 부분 그 면적 빼주겠다고요. 좋은 일이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 5-1번 연면적. 동그라미 1번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 근데 지금 앞에서 동그라미 2번 해설이요. 위 바닥 면적의 지하층은 제외하지 않는다. 지금 앞에서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뺀다는 얘기 없었죠. 따라서 연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뺀 지상층,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그런데 5-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단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출제 횟수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오고요. 1번 지하층, 2번 주차용 면적, 부속 용도의 주차용 면적, 3번 피난 안전구역, 30개 층마다 텅 비워둔 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대피공간 등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은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대지면적 2000, 건축면적 1000, 용적률 200%, 그러니까 2000분의 4000이 되는 거죠. 자, 보시자고요. 연면적이 있고요. 여기에 연면적이 있는데 연면적이 용적률 산정 때에는 연면적이 뛰어놀다가 대지면적 위에 얹어지면 그러면 뭘 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층,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을 빼준다는 겁니다. 혜택을 주겠다고요. 좋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연면적 4000이 허용된다고 치죠. 그냥 사무실로만 4000 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요. 지하층 주차장 다 빼주니까 4000 찾아 먹을 수 있죠. 세 번째 그림이요. 지하층 점점점 파고 싶은 대로 파라고요. 능력권. 주차장 넣으라고요.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은 30개 층마다 한 칸씩, 대표 공간은 옥상인데요. 면적을 봤을 때 아무튼 그것들 다 집어넣고도 얼마는 찾아먹게 해준다고요. 4000은 찾아먹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주피대 빼준다.
그렇게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문장으로도 나오고 간단한 계산식으로도 나오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그래서 지주피대 빼준다. 지하층가 혜택을 받게 되죠. 뭐가 지하층이냐고요. 418쪽.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만큼 묻어두고, 이게 땅이라고 치자고요. 땅인데 요만큼 묻어두고 지하층. 이건 안 된다고요. 이 정도는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묻혀 있는 게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은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하층은 의무사항 아니고요. 7번 층수. 동그라미 1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63빌딩 거짓말, 60빌딩입니다. 지하 3층, 지상 60층이면 건축법에서 걔는 60층이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위에다 조금 얹어놓은 건 한 층으로 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3층 건물이 있다고 치죠.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다 국기양대 꽂았습니다. 3층이요? 4층이요? 그냥 3층이죠. 국기양대 꽂은 거야. 3층인 거고요. 그럼 조금 올린 건 3층이요. 많이 올린 건 4층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은 그걸 뭐 이 정도로 해서 8분의 1 이하니까요. 여기에 요 정도가 올라서면 요거 이하 8분의 1 이하는 한 층으로 잡지 않고 3층이 되지만 요것보다 좀만 넘어서도 4층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동그라미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축구장이요. 그러니까 최고 높이가 50m입니다. 근데 스탠드가 쫙 올라가 있는 거지 층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4m마다 계산하니까 4 곱하기 12, 48에다가 2m가 더 얹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13층 규모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빌타 진당에 있으면 가장 많은 층수 4층이라고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트이게 해놨어도 터져 있어도 트여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4층이라고요. 그러니까 트여 있어도 뭐 자주 안 쓰던 표현이니까 혀가 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 8번 그러니까 기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러니까 땅바닥부터 제일 꼭대기까지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절 걸치는 경우 등에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만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